피를 뽑고 머리에 구멍을 뚫고 두꺼비를 목에 걸고 다니던 시대. 첫 번째, 사혈술. 중세의 가장 흔한 치료법은 사혈술이었어. 이름도 무시무시하지? 당시 사람들은 인체가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거든.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 발음도 어려워.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열이 나면, 또 기운이 없으면 심지어 기침만 해도 의사는 말했어. 피가 너무 많군. 피를 빼야겠어. 그래서 거머리를 붙이거나 팔을 칼로 그어서 피를 뺐어. 그 결과 환자는 점점 창백해지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기도 했어. 하지만 의사들은 결코 자신들의 방법이 잘못됐음을 의심하지 않았어. 내 치료법은 옳았다. 환자가 약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이것이 당시 의학의 한계이자 공포였어. 두 번째, 머리에 구멍을 뚫다. 만약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했을까? 중세인들은 악령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영을 내쫓으려고 했지. 이것을 트레파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서 구멍난 해골들이 다수 발견됐어. 놀랍게도 어떤 해골은 구멍 주변이 아물어 있었어. 그러니까 환자가 머리를 뚫는 수술 후에도 살아남은 거지. 하지만 당시엔 마취도 없고 소독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통스러워하다가 거의 바로 죽었겠지?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이야. 세 번째, 기묘한 처방들. 중세의 의사와 약사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황당한 처방을 내리기도 했어. 치통이 있어? 쥐랑 개미의 뇌를 갈아서 바르면 된대. 또 간지를 앓고 있다? 처형된 범인의 피를 마시면 된대. 사람의 피를 마시면 낫는다는 거지. 패스트에 걸리면 두꺼비를 목에 걸고 다니면 병이 두꺼비에게 옮겨간다고 말했어. 과학보단 믿음과 공포가 우선시 되는 시대였던 거지. 네 번째, 의사보단 이발사. 흥미롭게도 중세에는 이발사가 의사 역할까지 했어. 그냥 의사 아니고 외과 의사. 머리를 깎고 수염을 다듬다가 손님이 원하면 팔도 절단하고 이를 뽑아주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종종 남아있잖아? 이발소의 간판이 빨간색, 하얀색 막 돌아가는 일명 바버풀. 알고 있니? 이건 사실 중세에서 유래한 거야. 피 묻은 붕대를 막대기에 감아 말려두던 풍습이 훗날 상징이 된 거지. 묘하지? 다섯 번째, 역병과 무력한 우술.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어. 사람들은 온몸이 검게 썩어가며 쓰러졌지. 그러나 당시 의학은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했어. 그 당시 의사들은 마스크 대신 긴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허브와 향신료를 넣어 악취를 막으려 한 거지. 병의 원인이 세균이 아니라 그냥 나쁜 공기, 즉 미아즈마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향신료를 피우고 거리에 불을 지피며 심지어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다며 사람들을 매질하기도 했어. 결국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우술보다 신을 더 두려워했지. 병든 사람은 벌받은 거야. 당시 기준으로는. 여섯 번째, 죽음을 먼저 준비하는 치료. 중세에서 병자가 생기면 의사보다 먼저 찾는 사람은 신부였어. 병자에게 고해성사를 시킨 거지. 당시의 대부분은 아프다 하면 치료를 받기 전에 죽었거든. 그래서 의사 대신 먼저 신부를 불러 고해성사를 시킨 거야. 살릴 수 없다면 영혼만이라도 구원하자, 이런 취지였지. 오늘날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잖아. 하지만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병원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 공포 그 자체였지. 피를 뽑고 머리에 구멍을 뚫고 목에 두꺼비를 매달고 다니던 시대.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짜 강인한 존재 아니야? 다음 편은 중세의 형벌과 고문 가지고 올게.